안녕하세요, 대담한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입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면은 입사하지 마세요 라든지 혹은 입사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 균형이 안 맞다. 다들 권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만 있고, 이게 적극적으로 추천이나 혹은 이러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직접 장점이나 입사를 추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느라 중간중간에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상 뭔가 대본을 받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할 얘기가 좋은 점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싶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직접 말로 하면은 정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크게 제가 정리한 거는 3가지 정도 장점을 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큰 카테고리는 우선 복리후생,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스타벅스 하면은 다른 카페 혹은 커피 업종에 비해서 복리후생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입사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지, 배우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복리후생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복지 상당히 좋은 걸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편하고 쉽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파트너 음료입니다. 파트너 음료는 이제 근무를 하는 파트너들은 하루에 2잔 무료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쉬는 날에는 제공을 받지 못하고 출근을 하는 날, 그러니까 근무를 하는 날 가서 이제 음료를 2잔까지 무료로 제공받아서 내가 원하는 음료를 마셔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셔가지고 입사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엄청난 큰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도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오늘은 이 음료 마시고, 또 다음 출근하는 때는 또 저 음료 마셔보고, 혹은 이제 우리가 프로모션 새롭게 음료가 출시되면은 선뜻 뭔가 제 돈 주고 먹기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커피밖에 안 마시다 보니까 항상 한정되어 있어서 매번 아메리카노 혹은 드립커피 이런 식으로만 마시는데, 정말 커피를 다양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돌체라떼, 내일은 마키아또, 요즘 나오는 토피넛 라떼 등등 다양하게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트너로서 스타벅스에서 일할 때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트너 원두입니다. 파트너 원두는 이제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복리후생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매달마다 근무하는 파트너들한테 이제 원두를 하나씩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혜택입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이제 정해진 원두 목록이 이제 올라오면은 그 목록 중에서 원하는 원두를 하나를 골라서 그 원두를 가질 수 있는 이제 혜택인데, 이제 직접 홈카페 하는 바리스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집에서 따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원두를 구매하려면 원두도 한 10,000얼마씩 이렇게 판매되고 있죠. 그거를 파트너들한테 매달 한 번씩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250g 원두를 구매해서 분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뭐 드립으로 내려 마시거나 혹은 다양한 추출기를 통해서 마시고 있는데, 꼭 250g 홀빈 이 원두뿐만 아니라 뭐 커피를 바로 타서 드실 수 있는 비아라든지, 아니면 요즘 좀 논란이 많긴 한데 그 오리가미, 직접 드립을 해서 마실 수 있는 오리가미도 가끔씩 그 목록에 올라와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엄청난 혜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파트너 모닝 스낵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아침 스타벅스 보통 오픈하는 시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말 빠른 매장은 아침 7시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을 하는 파트너들이면 괜찮지만, 정말 멀리 다니는 파트너는 뭐 제가 지금 일하는 매장에도 막 1시간 반씩 이렇게 편도로 1시간 반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아침 7시, 저희는 이제 한 6시 반, 한 30분 전부터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새벽같이 나와야 되니까 완전 꼭두 새벽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 파트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은 당연히 거르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모닝 스낵이라고 해가지고 파트너들, 이제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파트너들을 위해서 이제 조식의 개념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직급 상관없이 모든 파트너들이 이제 오전에 오픈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이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뭐 오픈을 늦게 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차이들이 조금은 발생하는데, 그래도 웬만한 매장들이 좀 일찍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 혜택을 또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생일을 맞이하는 파트너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러한 파트너들한테 케이크를 제공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 많이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 이제 원형 케이크나 삼각형 케이크가 아니라 홀 케이크도 이제 수시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홀 케이크 중에 하나를 이제 파트너가 생일을 맞이하면 선택을 해서 하나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의 개념으로 스타벅스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홀 케이크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곧 생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 케이크를 고르라고 이제 알람이 떴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은 조만간 생일 맞이해서 어떤 홀 케이크를 받는지 제가 한번 또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는 진급하셔서 직급별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4가지 혜택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바리스타 파트너 분들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고, 진급을 하셔서 그 위에 직급이 되시면은 좀 더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바리스타만 꿈꾸고 오시기보다는 좀 더 진급을 해서 혜택도 더 누리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타벅스가 이 커피 업계에서 많이 혜택면으로 장점이 많다고 소문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입사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입사 과정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채널 유튜브 찍은 거 보면은 뭐 슈퍼바이저 진급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입사나 진급 관련된 질문들도 많고 영상들이 아무래도 조회수들도 높은 거 보니까 스타벅스를 지원하고 싶지만 좀 더 알고 나서 지원하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것도 얻으실 수 있지만, 이제 입사 지원도 그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맨 하단부에 가시면은 이제 지원하기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원하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신세계, 아무래도 계열사가 신세계다 보니까 신세계 채용 공고 사이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트에서 직접 자기소개서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기소개서 작성뿐만 아니라 이제 인적성 검사도 되게 꽤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돼서 그 인적성도 풀어야 되다 보니까 막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지원하고 해야지 하기보다는 좀 넉넉하게 시간을 두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적성을 보면은 엄청 이게 크게 좌지우지가 되나 하실 수 있을 텐데, 인적성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적성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걸 걸러내기 위해서 인적성 검사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적성 검사도 되게 그냥 가볍게 보실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풀어주시고, 자기소개서도 이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자기소개서 이제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를 이제 점장님들이나 혹은 뭐 부점장님들, 직급들은 이제 이거를 열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되게 다양한 지원자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 목록을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다양해요. 자기소개서가 정말 다양한데, 너무나도 마냥 알바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한 줄 띡, 뭐 지원 동기에다가 띡, 저는 스타벅스가 좋아서 일해보고 싶어요, 딱 이렇게 한 줄만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정말 팁을 드리자면 그렇게 짧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 정말 그 취업을 할 때의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좀 늘려서 좀 디테일함을 살려서 그렇게 좀 길게 써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바로 이렇게 막 이 사람은 안 되겠네 넘어가기보다는 한 번쯤은 더 읽어보게 되는, 그래서 아무래도 빠른 시간 안에 채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소서를 쓰고 제출을 하면은 딱 시간이 정해져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니어서, 저도 맨 처음 지원을 했을 때 거의 한 1-2주? 2주 가까이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한 게 잘 안 됐나 보다 라고 막 절망하고 있었는데, 포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뭐 네이버에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도대체 뭐 자소서 결과는 언제 오나요? 막 이런 것도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혹시나 뭐 너무 오랜 시간 답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그 매장으로 직접 해서 혹시 뭐 채용 자리가 있는지, 채용 의사가 있는지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그렇게 하면 조금 빠르게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꼭 채용까지 확실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게 되면은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매장의 점장님하고 보게 되실 거고, 그 점장님하고 면접을 봐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지역 매니저님하고 이제 두 번째 면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점장님 만나면은 이제 점장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진짜 일이 힘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많이들 지쳐하고 어려워해요, 뭐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로 힘들긴 힘드니까, 뭐 지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스타벅스 힘들다. 보통 이제 유튜브에 뭐 환상을 버리라는 등 스타벅스 입사하지 마라, 뭐 내가 퇴사한 이유, 이런 이야기들 영상을 보면 대부분이 너무 힘들다, 스타벅스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들다, 이런 반응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뭐 그런 거에서는 유명하죠, 힘들기로. 그냥 손님으로 갔을 때도 저 사람들 일하는 게 힘들구나 라고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강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면접이니까 정말 그 소신 있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라든지 뭐 끈기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정말 솔직하게 저
저는 힘든 건 좀 그런데 좀 편하게 일할 수 없나요? 이런 얘기 하시면은 이제 1차 점장님 면접에서부터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시고, 그렇게 해서 점장님이 패스를 주시면 지역 매니저님하고 이제 면접을 볼 텐데, 지역 매니저님은 이제 이 사람의 좀 더 디테일을 보시면서 아마 좀 면접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지역 매니저는 아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뭐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얼마나 뭐 오랜 시간 일을 할 것 같은지, 아니면 이 친구의 장단점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시고, 그런 거를 통과를 했다 싶으면 그때 이제 채용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지역 매니저님까지 통과를 해주시면 이제 채용이 완료가 되고, 이제 본사 교육을 이제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지원한 매장에서 직접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궁금하시겠죠.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매장을 발령받게 되면 이제 직접 매장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출근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빨리 나도 들어가서 음료를 만들고 커피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진짜로. 저는 언제 음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들어가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계속 설거지 위주로 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컨디먼트 바라고 불리는 그 손님들이 놓고 가신 것들을 정리하고, 또 이제 들어가가지고 계속 설거지하고, 컵 씻고 접시 닦고 막 이렇게 계속 또 정리하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이렇게가 시작이고, 그러면서 이제 음료에 대한 레시피나 포스 보는 방법들이 이제 터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업무 이제 포지션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그런 설거지들이나 청소나 정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통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은 나와 맞지 않아 라고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바리스타인가, 아니면 설거지를 하러 온 것인가, 집에서도 설거지를 잘 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설거지만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퇴사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저는 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줘요. 처음 입사하신 분들한테 지금 너무 설거지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지 않냐, 근데 이제 좀만 참아라, 나중 돼서 음료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자유롭게 포지션을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되면은 오히려 설거지를 하러 들어가고 싶어지는 때가 올 거다, 음료를 지겹게 만들 수 있는 날이 곧 오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그게 의미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꽤 오래 일을 하신 파트너 분들이라면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겹도록 음료를 만들 시기가 온다는 거를. 네. 그래가지고 좀만 버티면은 이제 음료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자유롭게 이런저런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좀만 참고 일하시면은 금방 다양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사를 하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 과정을 좀 말씀드렸는데, 좀 더 디테일은 다른 영상에서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좀 겉핥기식 소개가 되긴 했는데,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것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퇴사를 했다가 재입사까지 한 경우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왜 또 스타벅스를 들어갔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재입사까지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커피 쪽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솔직히 스타벅스에서 조금 오래 해서 진급을 하다 보면은 조금 관리 체계나 이런 경영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먼 미래를 위한 투자나 혹은 좀 더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기회가 될 것 같고, 저도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도 한번 경험해볼까 해가지고 지금 와이프가 폴바셋을 가봐라, 거기서 아이스크림 라떼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와 봐라,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스타벅스로 다시 돌아오게 됐던 것 같고, 제가 처음 입사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스타벅스를 저도 손님으로서 꽤 오랜 시간 다니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가 주는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스타벅스는 이제 제3의 공간이라고, 이 매장을 제3의 공간이라고 여길 만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제3의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정말 매일같이 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주는 서비스들, 제 음료를 기억해 준다든지, 제 얼굴을 기억해 주고 반갑게 인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끌려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을까 라는 게 궁금해서 이제 지원하게 돼서 일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지만 일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안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일하는 일이고 서비스직 특성 때문에 항상 매일같이 웃으면서 일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지만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배울 점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퇴사하기 전이랑 지금 일한 거랑 합치면은 거의 4년? 네, 한 4년? 3년 이상은 확실히 일을 한 것 같아요. 3년 이상은 확실히 했고, 한 4년 정도는 이제 스타벅스에 몸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변화들도 일어나고 했지만 스타벅스가 그래도 여전히 큰 기업이고 카페에 욕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충분히 지원해볼 만한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단순히 알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본 다양한 파트너들 중에 합격하고 안 온 분들도 있고, 합격하고 본사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던 중에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많게 일하신 분들은 10년씩 넘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10년씩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있어서 길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진급을 하다 보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자녀들 학자금 대출도 해주고 이 안에서 주는 혜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스타벅스 파트너들의 핵심적인 그러한 장점들만 한번 나열을 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은 정말 힘든 단점들만 또 한번 모아서 이러한 극과 극의 영상들 한 번씩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 중구난방이 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벅스 입사한 거 나쁘지 않다. 끈기가 없다면은 분명 못하겠지만,
나는 좀 끈기가 있고 지구력이 좀 강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뭐 제가 영상에 다루진 않았지만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답장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또 좋은 다른 소개 영상 혹은 스타벅스 관련된 리뷰 관련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